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 회복, 시장 동향,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업데이트와 같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어제의 하락에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약 1.5% 상승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테슬라 주식 관련 뉴스와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오늘 달라진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많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보스에서 나온 수많은 헤드라인을 비롯해 다양한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방금 방송을 마무지려던 순간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그린랜드에 대한 미래 거래의 틀을 형성했습니다. 트럼프는 2월 1일에 예정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생산 속도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이버캐빈 옵티머스의 생산 라인에서 한 대를 완성하는데 10초 미만이 걸린다고 합니다. 모델 Y의 34초와 비교하면 상당한 개선입니다. 장기 목표는 5초 미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용하자면 초기 생산은 항상 매우 느리고 S곡선을 따르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산 램프 속도는 새로운 부품과 단계의 수에 반비례합니다. 사이버 캐빈 옵티머스의 경우 거의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초기 생산 속도는 고통스럽게 느릴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미친 듯이 빠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웹사이트의 About Us 페이지에서 미션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전 미션은 세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었으나 새로운 미션은 놀라운 풍요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비전이 더 포괄적으로 확장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테슬라는 다음 주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를 위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보통 상위 몇 개를 답변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질문은 로보택시 배치와 개인 사용 무감독 FSD 증가의 현재 병목 지점은 무엇입니까? 최근 모델의 안전성, 성능, 로봇과 로보택시를 차 안이나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사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입니다. 우리 모두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병목은 규제입니다. 이에 대한 도움은 있습니다. 로보택시 차량 수를 현재 2,500대에서 회사당 9만 대로 늘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수백 대의 차량으로 로보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규제에 대한 법안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자율성 규칙을 더 명확히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최근 잘 지내고 있어 테슬라 주가에 좋습니다. 이는 규제 측면에서 테슬라의 확장성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테슬라에게 중요합니다. 올해 말 테슬라 주가가 $900가 될지 $400가 될지 이는 차량 인도량이 아니라 로보택시 확장에 달려 있습니다. 확장되면 주가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FSD가 100% 무감독이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 될 것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와 FSD 기술 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로 굳히는 것입니다. 이는 FSD 라이선싱 거래를 더 가능하게 하고 로보택시 확장을 촉진합니다. 테슬라가 차 안에서 잠을 자도 안전하게 A에서 B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규제 장벽이 줄어듭니다. 웨이모가 도쿄, 런던, 시카고, 뉴욕, 라스베가스,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운영 승인을 쉽게 받는 것처럼요. 세 번째 질문은 한때 충성에는 충성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IPO를 하면 장기 테슬라 주주가 여전히 우선권을 가질까요? 입니다. 올해 스페이스X IPO가 예상되며 테슬라 주주에게 일종의 쿠폰이 제공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 IPO는 $500억 규모일 수 있어 테슬라 주식을 사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이버캐브에 대한 예상 생산 타임라인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릿에 합류할까요? 아니면 직접 판매될까요? 생산 램프업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입니다. 사이버캐브는 오랜 기간 직접 판매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구매자는 택시 서비스 같은 제3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옵티머스에 대해 테슬라 공장에서 배치된 유닛 수와 생산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어떤 특정 역할이나 운영을 다루고 있으며
통합이 공장 효율성이나 출력에 미친 영향은 어떻습니까? 입니다. 이는 큰 소식입니다. 옵티머스는 2027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 생산은 2017년 초, 대량 생산은 연말쯤입니다. 이는 테슬라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미래를 가격에 반영하니까요. 주식은 12개월, 24개월, 72개월 후를 기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큰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FSD가 운전할 때 테슬라 차량 운전자에게 50% 요금 인하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터가 사고를 줄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용하자면 360도를 보고 졸지 않으며 밀리초 단위로 반응하는 차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품 발표 외에 테슬라 커뮤니티에 대한 약속을 발표합니다. 레모네이드 공동 창립자이자 사장인 셰인 와이너가 말했습니다. FSD 소프트웨어가 더 안전해질수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업계 회사인 레모네이드가 테슬라에 더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드문 일입니다. 테슬라 운전자에게 승리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몇 가지 루머를 해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테슬라는 베를린 외곽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줄이거나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회사 이메일 성명에서 지난 몇 년간 인력이 크게 줄었다는 미디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인용하자면 2024년과 비교해 영구 직원 수가 크게 줄지 않았으며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올해 테슬라가 인도량에 덜 의존할지라도 수요가 안정적임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오늘 미국 인벤토리에서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해 하나의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월 2일에 끝납니다. 이 인센티브로 구매자는 차량의 가장 비싼 유료 옵션을 추가 비용 없이 받으며 최대 $2,000 절감입니다. 오늘 헤지펀드와 기관의 옵션 활동에서 흥미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이는 대형 거래, 수입으로 스캐너에 플래그된 것입니다. 소매 투자자가 아닙니다. 소매 옵션 활동은 매일 압도적으로 낙관적이지만 기관 활동은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은 테슬라 경영진을 알 수 있고 다음을 감지합니다. 오늘 399개의 거래로 총 8,302.0200만 달러, 긍정 주문 가치 61%입니다. 중립적이지만 약간 긍정적입니다. 최근 주나 이틀 동안 숏 인터레스트가 3.2%에서 2.84%로 떨어졌습니다. 약 9% 하락입니다. 이전 기간에 숏 인터레스트가 거의 5% 떨어졌습니다. 숏 셀러들이 포지션을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시작 시 숏셀링 주식은 6,770만 주로 8천만 주 고점에서 줄었습니다. 1,300만 주 커버로 평균 주가 $450라면 약 60억 달러 규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낙관적입니다. 더 넓은 시장을 보니 다우는 0.57% 상승, S&P는 0.4%, 나스닥은 0.13%, 러셀 2000은 0.57%입니다. 러셀이 어제처럼 다른 지수보다 잘했습니다. 러셀이 더 많은 헬스케어, 은행, 지역은행을 포함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그 영역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약 6.12% 하락했습니다. 어제 그린랜드 상황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깊게는 일본 10년 국채와 30년 국채의 6표준 편차 움직임입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일본 국채 수익률 급등입니다.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이 2.18%에서 2.24%로 30년 채권은 3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스콧 베산트가 일본 상대방에게 연락해 채권 시장 붕괴를 막았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이 6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며칠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압력이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오늘 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압력이 완화될 때 회복하는 주식이 계속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채권 수익률이 오늘 하락하며 10년 국채 수익률이 약 2.5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좋지만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일본 채권과 10년 국채가 여전히 불편하게 높습니다. 글로벌 채권 수익률 상승 후 문제가 해결되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본 채권 수익률이 오르거나 내리면 모멘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승 모멘텀의 일시 중지인지 하락 시작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유가는 오늘 약 0.5% 상승했습니다. 금은 1.5%, 은은 마침내 2% 하락해 온스당 약 93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압력을 받아 1.5%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데 비해 흥미롭습니다. 일부 하락은 그린랜드 지정학적 긴장이 오늘 약간 완화된 데 기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랜드를 인수하라는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지만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제는 없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지정학적 문제 시 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특정 국가와 상관없는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정학적 문제가 고조될수록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린랜드 관련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시장의 긍정적 움직임과 대조를 이룹니다. 트럼프는 그린랜드에 대한 즉각적인 협상을 요구했지만 무력 사용은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군사기지 임대나 그린랜드 일부 지역 임대만으로는 군사적 방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는 토지 소유권이 없으면 방어가 어렵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다소 과감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에 임대 기지를 두고 있으며 예를 들어 쿠바의 관타나무 만 기지가 그렇습니다. 쿠바는 오랜 기간 이 임대를 무효로 주장하며 회복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이를 방어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로 쿠바 정부는 관타나무만 임대료 수표를 한 번도 현금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표들은 그냥 보관되어 있을 뿐입니다. 트럼프는 다보스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라고 말하며 그린랜드 강제 정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행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내가 무력을 사용할 줄 알았나 보다. 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원하지도 않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이 발언에 초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그는 그들은 선택권이 있다. 예라고 하면 우리는 매우 감사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나토에 대한 일종의 압박과 유사해 보입니다. 한편 제이미 다이아몬은 미국이 버몬트와 매사추세츠에서 트럼프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고향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들은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5년간 상한하는 법안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제이미 다이아몬은 수요일에 이는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인 80%의 신용카드 사업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만약 추동력이 생긴다면 시장과 경제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시장 히트맵을 보면 넷플릭스가 어젯밤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대부분의 섹터가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재 방어주가 약간의 하락을 보였고 기술주 중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등이 상당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집중된 하락이 있지만 나머지 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일정은 이번 주 중 가장 조용한 날입니다. 장 개시 전 존슨앤존슨, 할리버튼, 일부 지역은행, 그굼 엘라이, 찰스 슈왑 등이 있었고 장 마감 후 킨더보건과 여러 지역은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이번 주 실적의 하이라이트로 P&G, GE 에어로스페이스, 에보트, 맥코믹 등이 장 개시 전 그리고 장 마감 후 인텔, 인투이티브 서지컬, 캐피털원, 알코엔, CSX 등이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급등세를 보였지만 데이터 센터 AI 분야에서 아직 주요 플레이어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주와의 상관관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인텔 주가는 6개월 전 17달러에서 오늘 5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으니 이미 긍정적 소식이 가격에 반영된 듯합니다. 내일 반도체 섹터의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CSX와 캐피털원의 실적은 경제 실시간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 데이터는 때때로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지만 기업 실적과 코멘터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더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실적 발표에서 거짓말을 하면 이론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내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경제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나토 사무총장 루트에 대해 그 발언은 좋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그린랜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린랜드 가격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했으며 나토가 미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독일은 트럼프의 평화이사회 자리 제안을 거부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요르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카타르는 공동 성명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악관 수석고문 케빈 헤셋은 연준 위원들이 모든 일에 의견을 내고 싶어 한다고 비판하며 내년 적자 감소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맹국을 중국에 더 가깝게 밀어붙이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두 분기 연속 5% 이상 국내 총생산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연준위원 미사쿡 즉시 해임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는 그린랜드 인수협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시장 관점에서 중간선거 해인점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주식시장 붕괴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중간선거 후 더 적대적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빅테크 실적 외의 주요 촉매는 대법원의 트럼프 시대 관세 판결입니다. 제프리스 전략가는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관세 유지 판결에 대비해 해지를 권고했습니다. 풋옵션, 변동성 연계 상품 또는 식품 및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 섹터를 활용하라는 조언입니다. 시장은 현재 관세 철회를 기대하지만 예상 밖 판결이 나오면 그린랜드 관련 미국 유럽 분쟁으로 무역 긴장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레버리지 포지션이나 해지 필요성을 느낀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은 대법원이 관세의 50% 정도를 무효화하고 환불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항목, 금금, 금속, 제약, 반도체 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류나 가구 같은 비필수 항목은 철회될 수 있어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반영한 만큼 긍정적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제임슨 그리어는 미국과 중국의 포괄적 무역 합의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무역 합의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시장에 더 큰 부정적 촉매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월스트리트는 중국 무역 전쟁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백악관 AI 보고서는 AI가 국내 총생산을 1%에서 45%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다음 10년간 AI 투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트럼프 고문 데이비드 섹스는 미국이 자해로 AI 경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트럼프의 암호화폐 고문은 미국이 여전히 AI 선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주식시장이 2배 성장할 것이라고 했으며 다보스에서 미국 성장이 부채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용 절감을 통해 부채 문제를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장기적인 선택과 여정에 작은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